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채권 금리를 가지고 좀 다양한 어떤 투자 시장 그리고 매크로 경제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채권 금리를 잘 아시면은 거시 경제라든지 또 주식, 채권, 부동산 이런 거에 대해서 전반적인 어떤 빅픽처를 잘 그릴 수 있으실 겁니다. 자, 첫 번째는 보통 우리가 채권을 얘기를 하면 크게 금리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국채 금리가 있을 것이고요. 두 번째는 회사채 금리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국채 금리와 회사채 금리 모두 다 사실은 우리가 경기 예측을 하는데 다 활용될 수 있는 지표인데요. 지금 제가 화면에 준비된 슬라이드는 뭐냐면 일단은 국채 금리 가지고 제가 경기 예측을 하는 자료입니다. 아마 최근에 어떤 방송 같은 데서 많이 보신 자료일 텐데요. 기본적으로 정상적인 경기 상황에서는 단기 금리는 낮고 장기 금리는 높게 이렇게 우상향하는 게 정상적인 상황인데 간혹 가다 보면 이렇게 장기 금리가 낮고 단기 금리가 이렇게 높은 상황이 발생합니다. 즉 이게 국채 금리의 장단기 금리 역전 현상입니다. 보통 이 장단기 금리 역전 현상 같은 경우는 10년 국채를 기준으로 해서 2년짜리, 10년 국채를 기준으로 해서 3개월짜리 이렇게 해서 보는데요. 과거에 지난 1950년 이후에 과거 한 70년 정도 되죠. 과거 70년 동안에 모든 경기 침체 전에 장단기 국채 금리가 역전이 됐습니다. 즉 장단기 금리가 역전이 된다는 거는 일정한 시점이 지나면은 기본적으로 경기 침체가 왔다는 거죠. 근데 최근에 금년 3월 달부터 장단기 국채 금리가 역전되기 시작하죠. 그러면은 아마도 과거의 전례를 보면은 통상적으로 한 1년 반 정도 걸리고, 물론 그때그때 좀 마다 다릅니다. 어떨 때는 한 9개월마다, 9개월 이후에 경기 침체가 들어간 적도 있고요. 또 어떨 때는 한 24개월 후에 들어갔는데, 어쨌거나 중요한 거는 장단기 국채금리 역전 현상이라는 거는 경기 침체를 예상하는 가장 빠른 지표이고요. 두 번째로 가장 정확한 지표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향후에도 국채금리, 장단기 국채금리 역전되는지 여부 꼭 체크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두 번째, 회사채 가상금리 같은 경우는 장단기 국채금리 역전 현상보다는 좀 더 짧은 한 6개월에서 한 1년 이내의 어떤 경기 상황을 예측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지표입니다. 우리가 시장의 리스크 프리미엄이라고 얘기하고요. 즉 가상금리는 경제가 좋아지면 가상금리는 국채금리, 가상금리가 이렇게 줄어들게 되고요. 경제가 나빠지면 이렇게 국채 대비 가상금리 이렇게 폭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속성 때문에 일반적으로 가상금리는 채권 시장의 전문 기관 투자가들이 생각하는 거시 경제의 리스크 지표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기본적으로 가상금리가 폭증하고 있다는 것은 어떤 매크로 경제에 굉장한 리스크가 점증하고 있다는 시그널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시면 2000년 이후부터 해서 현재까지 가상금리인데요. 지금 보시면 약간의 흐릿한 이렇게 라인이 바 차트, 흐릿한 바 차트가 세 개 그려져 있는데, 이거는 전부 다 미국의 경기 침체 구간입니다. 근데 재밌는 건 어떤 현상이냐면은 이렇게 경기 침체 전에, 짧게는 한 6개월, 길게는 한 9개월 전에 어떻게 가상금리가, 검정색 라인입니다. 가상금리가 이렇게 폭증을 하죠. 예,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 이렇게 가상금리가 크게 늘어가고 있다는 것은 거시경제 전문가들이 많은 채권 시장의 참여자들이 굉장히 매크로가 굉장히 위험해지고 있다는 시그널로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중장기적인 경기 침체 시그널로는 장단기 국채금리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조금은 단기적으로 어떤 경기의 침체 시그널로는 가상금리의 움직임을 여러분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정책금리의 움직임을 가지고도 우리가 경기 침체를 좀 예상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보시면 이전 하일드 슬라이드와 마찬가지로 기본적으로 여기 흐릿한 바 차트 세 개가 미국의 공식적인 경기 침체 구간이고요. 그리고 여기 짙은 색깔 이렇게 계단식으로 되어 있는 게 미국의 정책금리 추이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금리를 쭉 올리다가 금리 인상을 멈추고 일정한 시간이 지난 다음에 다시 경제를 부양하기 위해서 금리 인하를 하잖아요. 그죠? 중앙은행이 금리 인상을 하게 되면은 일정한 시점 뒤에 반드시 경기 침체가 도래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중앙은행이 금리 인상을 하게 되면 원래 인플레이션을 잡는 게 목적이죠.
그러면 인플레이션 잡는 거는 순기능이지만 반대편에 금리 인상을 하게 되면은 경제가 둔화가 됩니다. 제가 여러 강의에서 이렇게 표현해요. 중앙은행에서 정책금리를 인상을 하는 거는 경제의 브레이크를 잡는 거다. 즉 경제가 과열돼서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면 경제 속도를 떨어뜨려야 되고, 이런 경제 속도를 떨어뜨리기 위해서 정책금리란 브레이크를 잡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브레이크를 잡으면 속도가 떨어져서 인플레이션은 잡히는데 반대급부적 부작용이 뭐냐면 경제가 둔화가 됩니다. 실제로 과거 경기 침체를 보면은 사실은 모두 다 그 직전에는 금리 인상 사이클이 있어요. 즉 경기 침체는 결국 중앙은행이 만든 거라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경기 정책금리도 여러분들 우리 경기 사이클 체크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지표가 될 것 같습니다. 시청자분들의 많은 관심사는 또 주식 아니겠습니까? 채권을 알면 주식도 알 수가 있어요. 지금 보시는 슬라이드는 지난 10년간의 미국 국채 10년짜리 국채 금리와 그리고 미국 S&P 500의 PER입니다. 국채 금리가 올라가면은 주식의 PER이 꺾이죠. 완벽한 반비례 관계입니다. 그죠? PER이, S&P의 PER이 줄어든다는 거는 어떻게 주가가 많이 내린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어떤 지수 투자를 한다고 했을 때 금리가 올라간다는 거는 기본 본질적으로 주식 투자하는데 좀 굉장히 부담을 느낀다는 걸 직관적으로 아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주식 투자를 할 때는 항상 미국의 국채 금리의 방향을 체크하는 게 중요하실 것 같고요. 또 이렇게 미국의 국채 금리를 알면은 주식의 스타일, 성장주가 좋을지 가치주가 좋을지도 우리가 아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보신 슬라이드는 제가 이제 미국 국채 금리와 그리고 성장주 대비 가치주의 성과를 좀 그려놨어요. 지금 보시면 놀랍게도 같이 갑니다. 미국 국채 금리가 쭉 올라가는 국면에서는 상대적으로 성장주 대비해서 가치주가 아웃퍼폼한 거가 확인이 되시고요. 최근에 어떻게 되죠? 최근에는 가치주 대비보다 테크 주식, 성장주가 좀 다시 성과가 좋게 나오고 있지 않아요. 근데 그 기저 뭔지 아세요? 보시는 바처럼 국채 금리가 내려서 그래요. 테크 주식의 운명은 미국 국채 금리가 어떻게 가냐에 따라 결정됩니다. 정리를 하면은 미국의 국채 시장 금리가 계속 올라가면요, 테크 주식 힘들어지고요. 반면 국채 금리가 하향 안정화되면 테크 주식 다시 랠리가 갈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비록 한국과 미국의 개별 주식을 하시지만은 기본적으로 채권 금리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주식 시장의 향배, 미국 국채 금리에 물어봐라고 말씀드려도 됩니다. 자, 그리고 지금 통화시장도 제가 좀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최근에 많은 달러 강세가 가고 있는 중이잖아요. 많은 달러 강세를 갖고 있는데, 달러 강세라는 거는 워낙 계속 지속적으로 약세로 가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물론 이제 여러 가지 설명을 드릴 수 있는데, 그냥 우리 국내 투자자 입장에서 제일 궁금한 거는 언제 정도에 왜 이렇게 원화가 약세로 가고 있고, 또 언제 정도에 이렇게 원화 약세, 달러 강세가 좀 마감이 될까, 앞으로 어떻게 될까, 이게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그냥 미국 국채 금리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 화면 캡처를 좀 갖다 놨거든요. 이건 뭐냐면은 1년 반 동안에 원달러 환율, 그리고 미국의 5년 만기 국채 금리를 같이 그려놨어요. 어떠세요? 놀랍게 같이 갑니다. 지금 보시면은 작년 초만 하더라도 원달러 환율이 1,100원대였어요. 그 당시에 미국 국채 금리 1%가 안 됐어요. 한 0.7%에서 거의 한 3%대까지 올랐잖아요. 거의 설명 변수가 완벽하게 같이 갑니다. 원달러 환율이 약세로 간 게 물론 굉장히 많은 변수가 있지만 금리란 변수 갖고도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다는 거죠. 즉 원달러가 이렇게 약세로 가는 가장 중요한 변수 중에 하나가 미국의 시장금리, 여기서 말하는 게 정책금리 아닙니다. 시장금리가 이렇게 지속적으로 올라가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원달러가 계속 이렇게 약세로 갔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자, 그럼 앞으로 어떻게 될 거냐라고 했을 때 연말까지 좀 더 올라갈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그러나 내년부터는 점유율 하향 안정화될 거로 판단되기 때문에 달러 대비 원화 움직임도 어느 정도 가늠이 되겠죠. 즉 연말까지는 조금 계속 현재 레벨 조금은 더 약세로 갈 여지는 있지만 내년부터는 점진적으로 달러 대비 원화 안정화될 것 같다. 왜? 미국 국채 금리가 점진적으로 하향 안정화될 것 같으니까, 예, 그렇게 말씀드릴 수도 있고요. 자, 많은 분이 부동산 관심 있지 않아요, 그죠? 부동산 시장, 이것도 금리로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차트는 어떤 차트냐면은 요 짙은 색, 검정색은 미국의 부동산 주택 지수입니다. 주택 지수이고, 이 옅은 색깔의 파란 색깔은
이게 미국의 30년 모기지 금리인데 이 차트는 뒤집어 놨습니다. 뒤집어 놨어요. 보실 때 올라놓기를 바라시고요. 금리와 부동산의 함수 어떻죠? 기본적으로 저금리가 되면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고 금리가 올라가면 가격이 내리잖아요. 정확하게 맞습니다. 30년 모기지 금리가 3%에서부터 뒤집어 놨죠. 거의 한 6%까지 올랐어요. 최근에 급등을 했습니다. 즉 이렇게 되면은 시차를 두고 부동산 가격 꺾일 여지 많습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우리가 금리의 향배를 예측한다는 건 향후에 부동산 가격도 어느 정도 가늠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은 금리와 부동산은 반비례 관계다. 즉 금리가 계속 올라가면은 부동산 힘들어지겠구나. 그리고 또 하나 부동산 가격과 금리는 시차가 있습니다. 금리가 움직이고 한 1년 정도 레깅해서 부동산 가격이 그렇게 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골드, 금 투자 관심 많으시잖아요. 제가 금리 갖고 간단히 설명드릴게요. 골드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미국의 국채 실질 금리와 반비례 관계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즉 어떻게? 실질 금리가 올라가면 골드 가격 내리고요. 실질 금리가 내려가면은 골드 가격 올라갑니다. 즉 실질 금리가 내려간다는 건 상대적으로 골드의 실물 가치가 더 올라간다는 거죠. 따라서 여러분들 물론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냥 미국 국채 실질 금리 방향 보시고요. 앞으로 미국 국채 실질 금리가 올라갈 것 같으면 골드 잠시 보류하시고요. 앞으로 실질 금리가 내려갈 것 같으면 골드 투자하십시오. 근데 최근에 당분간은 실질 금리가 조금 올라갈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당분간은 골드 약세될 것 같고 아마도 내년 정도 되면은 실질 금리가 하향 안정화될 것 같고 골드 가격이 올라갈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숨가쁘게 채권 금리 갖고 거시 경제를 보는 거 그리고 주식, 채권, 통화 뭐 다양한 자산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드렸는데요. 여러분들이 채권을 알면 이렇게 다양한 어떤 투자의 어떤 큰 그림에 굉장히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아무튼 오늘 이 강의가 여러분 투자에 큰 도움이 되기를 소망하면서 오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